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생명, 자연, 그리고 사람 제1회 섬진강 영화제에서 진행하는 영화배우 이문식과 함께하는 시네마 토크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배우 김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아니, 토요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들 다들 잘들 보셨죠? 영화를. 예.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이준익 감독님의 황산벌. 예. 역사 속의 한 전투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루하고 진지하게만 볼 수밖에 없는 거를 코믹하게 잘 전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황산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보면은 구수한 사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 각 지역의 사투리들도 다 나오고, 그리고 재밌는 이 상황들을 참 잘 풀어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극의 길이 남을 만한 명작이죠. 황산벌 다들 잘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 하면은 왜 거식이라는 말을 대표적인 말로 생각을 하죠. 영화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거시기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혹시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실 만한 분 계신가요? 거시기에 대해서? 참 거시기 하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황산벌에서 또 다른 배역들은 다 이제 개백, 뭐 이렇게 김유신 이렇게 다 캐릭터 이름이 있는데 유일하게 거식이에요. 거식이 배역 이름이 거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 잘 전달하고 있는 그 배역이죠. 거식이. 그 거식이 역할을 맡으신 순창의 아들이죠. 네, 이문식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식 배우님, 아직 거시기 하고 계신가요? 이럴 때도 거시기를 쓰는군요. 제1회 섬진강 영화제를 어제 개막을 했는데 어떠세요? 지역에서 영화제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신가요? 아니면은 관심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화제 딱 개최를 하니까. 새로워요. 그렇죠. 내 고장에서 영화제를 한다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 순창에 아주 자랑스러운 이런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개막식에도 참석을 하고 개막작 영화도 잘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순창을 저는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작은 동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제 규모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군 자체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5회, 10회, 20회, 30회 쭉 갈 수 있는 영화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제 황산벌에서 거시기 역할을 맡으신 이문식 배우님이 오실 텐데요. 이문식 배우님이 워낙에 순창 출신이시고 하니까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고 계신가요? 예. 네, 저기 황산벌에서 거시기 역할을 맡으신 이문식 배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문식 배우님은 저희 학교 또 대학교 선배시기도 합니다. 저도 학교를 같이 다녔었거든요. 예, 그때는 아마 예,
까마득한 후배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후배가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순창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뵈니까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어제 사회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 입석부락 487번지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처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 지금 폐기가 됐지만 내월 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 다니다가 구림초등학교 다니다가 다시 내월초등학교 다니다가 전주에 있는 덕진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전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서중 나오고 전주고등학교 나오고 학교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예. 네. 아 초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셨네요. 아버님이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교직에 계셔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전학을 많이 한 3번 다녔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지금 황산벌 오늘 이 영화를 다들 보시고 거기에서 궁금증이 되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섬진강 영화제 사무국에서 이제 이무식 배우님이 출연한 많은 작품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왕으로 나온 그 영화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요. 다들 아시죠? 어떤 영화인지 못 찍었습니다 영화에. 예.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해 주신 혹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많은 작품 중에 제가요? 네. 글쎄 이게 논산에서 찍었거든요. 주로 논산에서 찍었고 황산벌이 거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투리가 여기서 나오는 사투리가 전북 사투리예요. 벌교 사투리로 나왔는데 제가 쓰는 단어는 거의 순창 사투리였죠. 그리고 순창에 또 오게 돼서 특별하게 또 고향에서 쓰는 그 사투리가 나오는 영화고 또 굉장히 향토색이 짙은 영화라서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이 이게 2003년도 작품이거든요. 제가 한참 잘생기고 어렸을 때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찍었던 영화라서 어르신들이나 또 요즘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황산벌. 근데 또 같이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황산벌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라서 선택을 예. 하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정말 2003년도 영화면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영화잖아요. 20년 전이죠. 네네네. 처음에 뭐 20년이 아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이제 이 캐스팅을 받으셨을 때 예. 사실은 거시기로 이렇게 캐스팅을 받으셨는지 혹은 뭐 다른 배역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엔 제가 아무래도 인물로 보나 뭐 언변으로 보나 저는 계백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박중원 선배님으로 이미 내주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황산벌에서 주연은 거시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몰랐었죠. 거시기가 주연이 될 건데 영화를 나중에 찍어놓고 보니까 결국은 살아남은 민초가 역사를 또 만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큰 인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계백을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계백 안 하고 거시기 하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언젠가는 제가 장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시기 역할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면서. 네 맞습니다. 거시기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 거시기 역할을 딱 이제 하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또 거시기라는 역할을 이렇게 해내시기 위해서 혹시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고향이 순창이면서도 이제 도회지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많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백제 병사들이 하는 욕들 또 쓰는 사투리는 그 백제 병사들끼리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그 친구들은 같이 연극을 같이 공연했던 선후배 관계였고 그 모텔 방에 모여서 사투리 연습을 같이 했고 그 대사들은 거의 저희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이게 대본에 있는 거 말고도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배우들끼리 이제 배우의 상상력으로 또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이제 기억할 만한 게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는데 씨벌놈들아 이것은 만들어진 대사죠. 그런 것들이 다 워낙 평양화재 되니까 아무래도 국식이 많으니까 먹을 게 그래서 이제 거기 착안해가지고 만든 대사죠. 그렇군요. 저도 이 영화를 한 대여섯 번을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또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전쟁 그 계백이 중요한 대사를 하잖아요. 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하지만 가족 때문에 계백장군은 뒤지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은 이름 때문에 뒤지는 것이다. 죽는다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 나는 거시기 자네를 남기겠네. 예. 나는 대사를 하잖아요. 예. 예.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던데. 아무래도 저는 찍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 계백 장군이 자기들은 이제 죽을 거니까 넌 살아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눈물을 머금고 후퇴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살아서 가지만 사실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장면이죠. 저 동료들은 다 죽어가는데 왜 나라들은 살아서 나가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장면이 저는 그냥 가장 가슴에 많이 남아요. 즉 이게 어떻게 시사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제 나름대로는 고민이 됐던 장면이죠. 그게 그 계백 장군이 날 보낼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심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장면이죠. 거시기가 사실 고민 없이 잘 찍었던 영화인데 그 장면은 조금 어려웠죠. 그렇겠네요. 확실히 그 장면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 아까 제가 선배님 오시기 전에 한번 다들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거시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시기? 거시기는 어떤 민초들의 불특정한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닌가. 뭐 저는 문식이지만 뭐 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될 수 있는 그 거시기. 우리 이쪽 지역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그 거시기. 아따 거시기네. 거시기잖요. 뭐 이렇게 해도 다 통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전라도에서 거시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겁나 이 거시기한 질문이네요. 거시기. 거기 보면은 왜 신라 병사들이 또 거시기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고 막 예. 이러잖아요. 그런 장면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 거시기는 딱히 설명을 안 해도. 예. 근데 이게 보면서 사회자님 굉장히 잘생겼죠. 그래서 이게 황산벌을 찍으면 아마 김유신이나 요쪽 역할로 이제 김춘추나 이쪽 아닐까. 거시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외모가 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 많이 정겹고 많이 말투가. 혹시 그 이무식 배우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 참고로 저는 결혼했고요. 눈이 좀 높습니다. 뭐 영화에서 봐왔던 뭐 질문도 괜찮고 혹은 뭐 배우로서의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고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 분? 영화제 때 사회도 보시고 순창 출신이시고 하신데 영화인으로서 순창에 대한 뭐 각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요. 계획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사실 배우이다 보니까 어떤 플랜이나 영화제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어떤 역할로서 또 어떤 순창의 고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꺼이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부분은 잘 모르죠. 특히나 순창을 떠난 지가 꽤 돼서 지금처럼 섬진강 영화제가 이렇게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과가 있을 때 살짝 숟가락을 얹고 거기에 제가 할 수는 있지만 그저 다른 쪽으로는 많이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순창에서 이제 영화제를 한다고 했을 때 순창 출신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엄청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내 고향에서 영화제라는 걸 했을 때 배우로서 이제 그런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전기가 들어왔던 순창이라는 데서 자라고 그랬는데 순창에서 영화제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믿음이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실상 어제 이제 그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그 인구나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이 영화제를 할 수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영화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그 의미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건 참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순창만이 할 수 있는 그 영화제, 뭐 부천 같은 데는 뭐 판타스틱 영화제를 하지만 순창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살려서 영화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한테 숙제고 어쨌든 2회를 이제 터뜨렸잖아요. 이제 2회, 3회, 4회, 100회 이때가 더 이제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쪼록 그 100회, 1000회까지 쭉 돼서 그리고 그때마다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뭐 사회를 보든 뭐 홍보대사를 하든 아니면 뭐 단역으로 출연을 하든 일조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각자 이제 고향에 대한 것은 남다르잖아요 다들.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서울에 아무리 살아도 못 바꾸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평생 갖고 간 그 고향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고향 딱 생각하면은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고향이 주는 뭔가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순창입니다. 그래서 순창을 위해서 순창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그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순창의 아들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딸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재 개그요. 예. 아유, 아재 개그. 예. 패스. 예. 예, 뭐 오늘 뭐 짧지만 뭐 이렇게 이문식 선배님, 이문식 배우님을 만나서 아주 즐거운 황산벌에 대해서 즐거운 얘기도 나눴고 섬진강 영화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창은 제 마음 속에 있는 평생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그 고향이고 그래서 순창이 많이 좀 발전하고 크게 되고 많은 인구가 또 유입돼서 영화제도 크게 잘 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가까이서 있지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항상 응원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뭐든지 좀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순창고추장 한번 뭐 뭐든지 해야죠. 장유축제 뭐 그때마다 이제 와야죠. 나 불러줘서 못 왔는데 어쨌든 순창을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순창이라는 동네는 그 오래간만에 왔지만 뭐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이심 좋고 유만한 동네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잘 유지되고 보존돼서 후손들한테 대대손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쭉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예. 혹시 사시던 집에 혹시 가보셨나요? 지금 저 고향이요. 그건 저희 이제 할머님이 그 순창 요양병원에 쭉 계시다 보니까 거기 아무도 안 살아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거의 무너질 단계 돼가지고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죠. 생각해보니 같은 예. 못 오게요. 관광 상품이잖아요. 보시고네. 예. 아무튼 거기 가면 많은 마음이 교차를 하죠. 과거의 기억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때 같이 했던 분들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고 집도 없고 많이 가면 그리움이 또 어떤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고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존하고 해서 순창이 정말 멋진 동네로 지금도 멋지지만 잘 보존되고 또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문식 선배님 팬이고요. 저는 배우인데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왔고요. 질문하고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한산벌을 되게 오랜만에 봐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마지막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기가 살아남아서 가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는 그 역사 현장에서 기록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살아남는 것도 그게 대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만의 그 희생과 또 그 의무감으로 살아남아야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야 후배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란 것은 굉장히 정말 큰 역할을 맡으셔서 그 어느 왕보다도 훌륭하신 거시기를 맡아주셔서 팬으로서 감사드린 마음이고요. 묻고 싶은 건 요즘에 정말 올바른 리더를 필요로 하는데 그 리더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는 올바른 리더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저도 좀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질문의 의도가 조금 불순한데요. 제가 사석이고 어떤 그렇다라면 굉장히 좀 얘기를 할 거리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리더라는 게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세금으로 일을 하는 거죠. 국민이 바빠서, 네. 제 생각할 때 바빠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잘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해라라고 위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잘해야죠. 네. 잘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참. 근데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후손들에게 또 내 자식들에게 정말 우리나라는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세상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리더였으면 좋겠고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애가 둘 다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대안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굉장히 박봉이 시달리긴 하지만 저는 대안학교 선생님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과정에 이 대안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자긍심을 갖는다. 여러분들은 우리 애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고쳐 나가야죠. 네.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저 또한 뭐 음으로 양으로 그런데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거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말을 굉장히 제가 아껴서 하는데 어쨌든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발 거짓말 안 하는 리더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선에서 잘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기 구면에 네. 진짜 거시기 오네. 네. 완벽하게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을 많이 하시는 배우 이문식님 되기를 예. 기원하겠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선배님 연기하시는 거 보면서 자랐는데 볼 때마다 보면서 잘한 게 아니라 잘하면서 봤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제가 부담스러워요. 저 보면서 잘했다고 하니까. 제가 9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선배님 연기하시는 거 항상 보면서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거든요. 저는 연기에 진심을 담는 그런 거를 보면서 자라서 뭐 부타유발자나 다른 연기하신 것도 그거 하나 보셨구나. 아니 일찜에 부타유발자 다른 많은 영화들 보면서 연기를 위해서 진심을 담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고 나이가 조금 더 이렇게 지날수록 연기에 담는 진심의 어떤 깊이나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약간 시청자들에게 아니면 관객들에게 어떤 진심을 좀 전하고 싶으신지. 좋은 진심이죠. 진심은 뭐. 근데 연극할 때, 그러니까 배우를 했을 때 한자로 사람인 변에다가 안일비자를 쓰거든요. 사람이 하는 직업이 아닌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나 연극이나 방송이나 어떠한 매체는 어떤 성장기 어린이나 어떤 신들로 해서 굉장히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엄청난. 그래서 저는 영화 찍을 때 영화 상영을 하게 되면 신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농담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뺐죠. 시간을 할애해서 그리고 돈을 받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어떤 형식으로든 재밌는 영화는 재밌게 만들어야 되고 감동 있는 영화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작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큰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됐을 때 정말 떨리는 마음이죠. 저분들이 각기 다양한 분들이 보실 텐데 다 똑같이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시시프스처럼 끊임없이 실패를 하죠. 왜냐하면 이 인물을 거시기도 있지만 거시기도 본 사람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0.몇 %라도 가까이 가는데 의미를 갖는 거죠, 사실.
그 쾌감은 아마 배우나 이제 뮤지컬 배우를 하실 거니까 그건 본인만이 알 거예요 아마.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그 인물을 창조해내려고 했던 그 고뇌의 과정 속에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찜에 때 제가 뭐 이빨 발치해가지고 뭐 몇 억을 받았다고 소문도 있긴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안 받았고요.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가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살을 찌우고 삭발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은 할 거리가 있다는 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런티 많이 주든 안 주든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만족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을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배우라는 게, 근데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이문식 옛날로 달라졌어, 변해졌어, 인물에 다가가는 어떤 절 시장이 달라졌어라고 느낄 수 있죠.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각계무찌라고 이렇게 일본 말인데 어쨌든 두 작품 같이 하고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고 지금도 수염이 지금 다른 영화 그 노숙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원래는 그 영화제 사회 본을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저로 하여금 이 시사회에 그 인물로서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죠. 옛날에는 연극할 때 저를 불러주지 않아서 연극할 때 그 한 배역을 위해서 석 달 동안 그 인물을 다가가기 위해서 그것만 매진했어요. 다른 데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여건상.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 찍다가 사회도 보러 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라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문식이 돈 맛을 좀 알았네, 이제 몇 개의 작품을 찍은 거야 지금 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제 속에 있죠. 따끔따끔하죠. 그게 맞아 내가 이러려고 배우는 게 아닌데 한 사람이 만족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아파요. 따끔따끔하죠. 예. 그래서 또 그게 또 저한테 열심히 해라 또 채찍질이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다니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채찍질을 하고, 또 리뷰나 이런 걸 보면 리뷰는 사실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불특정 다수가 저에 대해서 험담을 좀 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아프고, 그래서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보는 게 상책이라고. 근데 가끔씩 리뷰를 보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 내가 옛날에 배우를 하려고 했던 처음에 이유가 뭐였을까?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그랬을까 배우를?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심을 담아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려고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영화 03년에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2003년에 제가 08년생이란 말이죠. 근데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런 코믹한 연기에 비법이 있는지 혹시 기가라.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거시기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웃기려고, 우리는 누구를 웃기려고 살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열심히 사는데 상황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웃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집 가서도 저를 하다가 누가 바나나 껍질 잡히를 버리면 자빠지면 웃겨요. 그런 거죠. 상황의 어긋남에 대해서 그걸 연출적으로나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은 웃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연기를 할 때는 그 거시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답이 빨라요. 웃기려고 오버하거나 뭘 하게 되면 분명히 관객들 눈치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게 제일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물도 그 인물, 영화 결과적으로 영화 속에서 웃기는 인물이 코믹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그 인물 자체는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물 자체에서는 비극일 수 있거든요. 제가 평양성 이후에 나온 영화가 평양성이거든요. 근데 또다시 징집이 돼요. 저는 군대 갔다 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끌려간단 말이죠. 웃기죠. 코미디죠 그게. 근데 그 인물이 얼마나 비참해요. 군대를 또 오래요. 군대 갔다 왔죠. 아직 안 갔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 거예요. 군대 또 오라고 하면 이건 뭐 꿈에도 막 나타나고 그런 게, 근데 그 정도로 어떤 개인한테 심각한 건데 옆에서 보면 웃겨요. 코미디죠. 그래서 어긋난 상황이. 그래서 진정성이 전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짧지만 우선 이제 순창을 떠나시고 처음 오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아니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이제 순창 국민으로서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예. 어차피 오래간만에 오셨고 저희가 지금 정말 많은 관광지들이 섬진강 쪽에 지금 개발되어 있거든요. 용문산 하늘길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고 이제 그런 곳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용벌산은. 옛날에 한번 올라가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용벌산. 네, 예. 근데 이제 지금도 거기에 데크랑이 낮에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혹시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시간 내셔서 저기 이런데 구경 한번 가셔서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구경 안 해도 소개는 할 텐데요. 거기까지 가자 그러면 매니저가 괜히 싫어할 텐데. 여기 서울 올라가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주말인데 한 5시간 걸리는데 용물산까지 갔다 그러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그널 토크는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뭐 사진 찍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와서 사진을 찍으셔도 될까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